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 올 초부터죠. 예, 예.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모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삼표 산업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텐데 올 1월에 채석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예. 이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국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예, 저 삼표 사고가 이게 올 1월 정확하게 기억을 조금 이렇게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예. 시행이 되고 그 이튿날, 1월 29일 날 삼표 산업비 채석장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이게 그 구정 연휴였습니다. 연휴 첫째 날에 사고가 터졌거든요. 예, 예. 예. 그 당시 다른 기업들은 좀 몸을 사렸습니다. 혹시 한국사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호로 지키면 이게 네.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몸을 사렸는데 그 당시 삼표 산업 같은 건 용감하게 구정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네네. 그 토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년 동안 쌓아둔 토사입니다.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과정에서 뭐 크레인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네. 네. 그런데 1월에 사고가 났었는데 이어서 8월에도 또 발생을 예, 했었죠. 예, 예, 예. 충북 청주시에 있는 삼표 PNC 청주 공장에서 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 발생을 네,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왜 경찰이나 검찰이 안 오고 고용노동부가 하느냐는 고용노동부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건을 처리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고 이게 뭐 조사 기간이 한 거의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네. 보통 웬만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노동부 조사관들 한 1명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1호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1호기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더욱더 철저히 예, 예. 수사를 한 거군요. 됐고 사실 뭐 그 당시 뭐 좀 정도원 지금 뭐 삼표구리 회장이죠. 네. 책임을 좀 져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었는데 네. 책임을 지지 않고 뭐 이쪽 그 소위 말하는 어떤 회사 대표가 지금 검찰로 좀 송치가 됐습니다. 불구 네. 송치가 됐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애초에 취지 자체가 네. 기업의 책임 경영자,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네. 안전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정다운 회장은 그래서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사실 오는 24일 날, 네. 1월 날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사실 네. 뭐 이쪽 국회하고 뭐 시민단체 쪽에서 이렇게 정도원 회장을 소환해야 된다, 네.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비등했었는데 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국감 뭐 이렇게 증인 채택하다 보면 이렇게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도원 회장이 빠지고 대신 어떤 그런 전문 경영인이 네. 그 자리를 좀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가 예, 예. 결국에는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네.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뭐좀 네. 속된 말로 뭐 안고 없는 게 뭐 찐빵이 된 거죠. 네. 사실 뭐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의 어떤 그런 오너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상하게 밝히고 네. 물론 형사 책임은 안 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사죄의 어떤 그런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SBC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나름대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입장문이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입장권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네. 뭐 정도원 회장한테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 그 삼표 채석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어떤 그런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회사 대표가 휴대폰 뭐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0년 묵은 그런 토사인데 서로 네. 또 말 맞추기를 했답니다. 20년이 아니고 서로 짜고 한 5년, 10년밖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또 말 맞추기를 했다는 어떤 그 조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국감의 증인으로 윤인곤 대표가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아니라면서요. 네, 예. 사실 골재 부분의 사고였고 레미콘 부분 대표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모를 것이다 내용을 예, 예. 결국에는
그러면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을 때 예.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예. 모릅니다라고 대답이 반복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네. 사실 이번에 뭐 국회 환경노동위 쪽에서도 이걸 좀 하나하나 가려가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예. 환노위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채택하는 과정에서 계속 뭐 3표 측에서 뭐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냥 채택했다고 합니다. 네. 뭐 24일 날 뭐 국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다지 어떤 거를 이렇게 좀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실속이 있는 네. 그런 이야기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지 않을까 예, 참 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3표 PNC 사고도 예.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어요. 그쪽에도 보니까 뭐 이쪽 정도원 회장의 어떤 뭐 신복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쪽을 또 희생양 삼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측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재계 일각에서 예, 정 회장의 사위죠. 예. 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예. 좀 뭔가 뒷배를 믿고서 네, 책임 회피를 좀 일삼는다. 이런 좀 이야기까지 뭐 나오고 사실- 있는 그런 사실 상황이에요. 뭐 우스갯소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뭐 또 뭐 좀 이렇게 혹시 국회 쪽 취재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국회 쪽. 네네. 예, 국회 뭐 정인 채택 과정에서 어떤 그런 치열하게 로비를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그런 수밖에 과정에서 없죠. 예. 좀 정도원 회장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빠지고 이 또 정도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아까 그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혼맥이 대단합니다. 네. 그 첫째 사회가 그 박태준 옛날 그 포스코 첫째 사위가 얘가 네. 아들입니다. 네. 아이고 둘째 사위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고 네. 또 아들이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을 쪽 LS가 쪽으로 이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네. 뭐 정관계 쪽으로 혼맥이 좀 뭐 빵빵하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염두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도 뭐 이번 그 정인 채택 과정 막후에서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좀 네.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참 이번 국감도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요. 이렇게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너로서 정 회장이 입장을 내든 뭐 책임을 지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재계에서 아니면 노동계에서 봤을 때 절대 정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단순한 어떤 그런 뭐 사과의 말씀 그런 것도 내놓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그 법률적인 것을 따져봤었을 때 사실 뭐 이게 뭐 기업 대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등기부상의 어떤 임무는 아닙니다. 네. 솔직히서 대주주이죠. 3표 그룹 전체를 어떤 대표하는 뭐 또 그런 대주주인데, 근데 사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뭐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경영 책임자에는 물론 또 회사 대표도 들어가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보면 뭐 아주 큰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뭐 10대 재벌, 20대 재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중개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대표가 큰 실권이 없습니다. 예. 오너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묵은 토사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그걸 뭐 어떻게 돈 좀 들더라도 중간중간에 치울 수가 있거든요. 뭐 자꾸 어떤 그런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문제 삼아서 20년 동안 사다 두다 보니까 안타까운 인명이 네. 어떻게 보면 죽은 거죠.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오너의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네네. 책임의식 그리고 이 안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좀 해결된다고 봅니다. 뭐 이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초에 시행이 되면서 아직 좀 논란이 많습니다. 예. 특히 위헌 여부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입안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통과가 되고 올 초에 시행이 됐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재계 쪽에서 좀 이렇게 법을 좀 개정해 달라. 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런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해 달라. 오너가 아니고 단순한 현장 책임자도
경영 책임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네네. 현장 책임자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기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거면 노동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 경제가 뭐 일제시대 때도 뭐 현대식 자본주의 매가 있었지만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자본주의가 쭉 커져갔거든요. 커져가면서 한 70년, 80년대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 과정에서 어떤 노동자의 어떤 그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도 배려하고 좀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위헌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먼저 예방하는 게 가장 예방하는 중요할 그런 것 부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오너들의 어떤 그런 경상의 어떤 그런 판단이라든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안전에 투자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이렇게 숨지는 사람들이 한 해 800명입니다. 800명. 예. 하루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현장에서 죽는다는 거죠. 며칠 전 SPC 사고도 다를 법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적어도 우리 재계에서 우리 뭐 저벌가에서 오너들이 좀 더 다시 한번 더 고민도 해보고 해가지고 네. 과감하게 안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